2차 부등식의 정의와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자, 2차 부등식의 정의는 우변에 있는 항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정리했을 때 좌변이 x에 대한 2차식인 부등식을 2차 부등식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면 0보다 큰 2차 부등식의 해 0보다 큰 2차 부등식의 해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린 후에 y값이 0보다 큰 x값의 범위를 구하면 되고요. 또는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의 x값의 범위를 구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아래로 몰록인 2차 함수 그래프가 있고 x축하고 만나는 교점이 1과 3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fx가 0보다 큰 2차 부등식의 해는 x축보다 위쪽에 해당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거니 이 2차 부등식의 해는 x가 1보다 작거나 x가 3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됐죠? 그 다음 두 번째 0보다 작은 2차 부등식의 해는 마찬가지로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린 후 y값이 0보다 작은 x값의 범위를 구하면 되고 또는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의 x값의 범위를 구하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fx가 0보다 작은 2차 부등식의 해는 x축보다 아래쪽에 해당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면 됩니다. 즉 1보다는 크고 3보다 작다가 되겠죠. 이해됐나요? 뭐 예를 들어 위로 볼록인 그래프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x축과 만나는 교점을 여기가 1과 3이라고 한다면 fx가 0보다 큰 2차 부등식의 해는 x축보다 위쪽에 해당하는 부분의 x의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거니 얘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되겠고 두 번째로 fx가 0보다 작은 2차 부등식의 해는 축보다 아래쪽에 해당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거니 이 2차 부등식의 해는 x가 1보다 작거나 x가 3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해됐나요? 그 다음 fx하고 gx가 있는데 fx가 gx보다 큰 2차 부등식의 해는 마찬가지로 fx 함수 그래프와 gx 함수 그래프를 그린 후 fx가 gx보다 위쪽에 해당하는 부분의 x값의 범위를 구하면 됩니다. 즉 위쪽에 해당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거니 요 2차 부등식의 해는 알파와 베타 사이가 됩니다. 또는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gx라는 애를 좌변으로 이항을 해서 fx-gx는 0보다 크다 라는 식을 완성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축을 그린 후에 위쪽에 해당하는 부분의 x값의 범위를 구하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fx가 만약 최고참 계수가 뭐 1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gx라는 함수 그래프가 최고참 계수가 뭐 2다. 그러니까 2x 제곱 플러스 뭐뭐다. 그랬을 때는 얘를 뺐을 때는 최고참 계수가 마이너스 x제곱 뭐뭐뭐가 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인 함수 그래프가 아니고 위로 볼록인 함수 그래프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x축하고 만나는 교점이 축보다 위쪽에 해당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럼 이거에 관련된 예를 하나 좀 봅시다. 자, 양의 실수 k에 대해서 2차 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을 a라고 하고 y축과의 교점을 b라고 했을 때 이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3개가 되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 2차 부등식 위에서 배운 내용 그대로 적용을 해볼게요. fx가 더 작죠, gx보다. 그럼 이 얘기는 gx는 여기서는 직선이죠. 직선보다 아래쪽에 해당하는 부분에 x값의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거니 여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A점의 x좌표를 구해보면 이 x 앞에 있는 개수를 절반하고 부호를 바꾸는 거니까 x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k고 B점의 x좌표는 뭐 0이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2분의 k보다는 크고 x값이 0보단 작다라고 할 수 있죠. 됐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요 사이에 정수가 3개가 된다라고 했으니 이걸 수직선에다가 한번 그려서 뭐 확인을 해봅시다. 수직선을 그려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k, 여기가 0. 요 사이에 정수가 3개가 들어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0보다 작은 정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k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 사이에 있겠죠. 즉 마이너스 4보단 크고 마이너스 3보단 작게 되겠죠. 근데 이 마이너스 2분의 k가 만약 마이너스 4하고 같아도 요 안에 있는 정수는 변함없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을 가지니 이쪽에 등호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마이너스 3인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분의 k가 마이너스 3하고 같은 쪽에 위치해 있다면 요 빗금친 부분에 해당하는 정수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밖에 없으니 여기에는 등호가 들어가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서 6보단 크고 8보단 작거나 같다가 답이 되겠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자, 방금 배운 내용을 이렇게 간략하게 표로 정리한 건데 우리가 앞단원에서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하고 관계가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렇죠? 판별식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는 교점이 이렇게 2개가 나온다는 얘기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니까 서로 다른 두 점을 갖는다는 얘기고 판별식가 0이라는 얘기는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고 판별식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만나지 않는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 2차 부등식의 해를 한번 구해봅시다. 됐죠? 뭐 확인을 해볼게요. 0보다 큰 2차 부등식의 해는 축보다 위쪽에 해당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고 0보다 크거나 같은 2차 부등식의 해는 방금 위에서 구했던 2차 부등식의 해에다 등호만 붙이면 되겠죠. 경계까지 포함하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0보다 작은 2차 부등식의 해는 x축보다 아래쪽에 해당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거니 알파와 베타 사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등호가 들어간 2차 부등식 0보다 작거나 같은 2차 부등식의 해는 위에 있는 부등식에다가 등호만 붙이면 되겠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판별식 D가 0일 때 2차 부등식의 해는 0보다 큰 2차 부등식의 해는 축보다 위쪽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경계는 빼고 위쪽이겠죠. 그러니까 위쪽에 해당하는 부분의 x값의 범위는 알파만 빼고 죄다 되겠죠. 그러니까 알파만 아닌 모든 실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은 2차 부등식의 해는 저 알파 값도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모든 실수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 0보다 작은 2차 부등식의 해는 축보다 아래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없다가 맞을 거고 0보다 작거나 같은 2차 부등식의 해는 아래쪽에 해당하는 부분은 없지만 경계하고 맞닿는 부분은 하나가 유일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해는 알파가 됩니다.
다음 세 번째,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가 축하고 이렇게 떠 있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맞죠? 그랬을 때 2차 부등식 해를 구해보면 0보다 큰 2차 부등식의 해는 x축보다 위쪽에 그려지는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모든 실수가 될 거고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2차 부등식의 해는 아래쪽에 그려지는 축보다 아래쪽에 그려지는 그래프가 없기 때문에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해가 없습니다. 0보다 작거나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표를 외우는 게 아니고요. 직접 그려서 축보다 위쪽에 해당하는 부분의 x 범위, 아래쪽에 해당하는 x 범위를 구하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아래로 볼록만 나왔는데 위로 볼록일 때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주면 됩니다. 위로 볼록일 때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직접 그려서 해당하는 범위를 구하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조건에 관련 내용. 자,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x 2차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들아. 모든 실수가 나오려면 무슨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총 6가지 그림을 그려서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됩니다. 항상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온 걸 고르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직접 다 해볼게요. 자, 첫 번째,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려면 축보다 항상 위쪽에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니 여기다가 우리 번호를 좀 붙여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6번까지 그려놓고 축보다 위쪽에 그려지는 x값의 범위가 모든 실수가 나오려면은 1번은 안 되죠. 그렇죠? 아래쪽 부분 있죠. 축보다 아래쪽 부분. 2번도 축보다 위쪽에 대부분 있는데 이 경계 부분은 축보다 위쪽에 있다라고 할 수 없으니 2번도 안 됩니다. 네, 3번은 축보다 죄다 위쪽에 있으니 이놈은 3번의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 아래로 볼록이라는 얘기는 요 최고참 기수가 양수란 얘기고 그리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겠죠. 됐죠? 그 다음 0보다 크거나 같은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는 축보다 위쪽에 그려지거나 경계에 닿거나 됐죠?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은 요 2번하고 3번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됐죠? 그 다음에 3번 0보다 작은 2차 부등식의 해는 0보다 작은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는 축보다 아래쪽에 그려진다는 얘기죠. 축보다 무조건 아래쪽에 그려진다는 얘기니 1, 2, 3번은 다 안 됩니다. 4번도 위쪽에 그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5번은 경계에 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6번 같은 경우가 축보다 죄다 아래쪽에 그려졌죠.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0보다 작거나 같은 x값의 범위 0보다 작거나 같은 2차 부등식 해가 항상 성립하려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0보다 작거나 같은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6가지 그림 중에서 해당하는 걸 고르면 되겠죠. 경계도 포함하고 축보다 아래쪽에 그려져야 되는 거니까 5번과 6번이 되겠죠. 됐죠? 그러니 저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A와 D의 부호가 이런 식으로 만족을 해야지만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거에 관련된 예를 한번 좀 봅시다. 자, 부등식이에요.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얘기는. 그랬을 때 m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부등식이라고 했지 2차 부등식이라고는 안 했기 때문에 m값이 1일 때를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m값이 1일 때를 계산을 해보면 3이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나오죠. 이 얘기는 x에다 뭘 집어넣어도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항상 0보다
크다라는 얘기죠. 항상 0보다 크니까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며 이 얘기는 m값이 1일 때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만약 2차 부등식일 때, 2차 부등식일 때는 총 6가지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됐죠? 6가지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얘가 모든 실수를 가져야 됩니다. 0보다 항상 위쪽에 그려져야 돼요. 축보다 위쪽에 그려져야 되니까 얘는 안 되고요. 얘도 안타깝게 안 되죠. 경계에 닿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 세 번째 거는 됩니다. 세 번째 거는 되고요. 네 번째 것도 안 되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도 안 됩니다. 즉, 이 그림에 해당하는 x제곱 앞에 있는 개수는 양수가 되겠죠. n-1은 양수가 되겠죠. 아래로 볼록이니까요. 그리고 판별식 4분의 d 짝수니까 여기가 짝수니까 이게 0보다 작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m값은 1보다 크고 판별식 4분의 d의 값은 뭐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이것을 풀면 이러한 2차 부등식이 나오고 요게 x축하고 맞닿는 부분, x축하고 만나는 m값의 범위를 구해보면은 얘가 1, 4 둘 다 마이너스니까 1하고 4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축보다 아래쪽에 해당하는 m값의 범위는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의 해는 1보단 크고 4보단 작습니다. 그래서 요것과 요것의 공통인 범위를 구하면 어쨌든 얘가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얘와 방금 구했던 m값이 1인 거 이 두 개의 값을 합쳐야 되는 거니 최종적인 답은 m값이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가 답이 되겠죠. 이해됐죠?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2차 부등식 구하기인데 보통 우리가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축하고 만나는 교점이 뭐 1과 3이 나왔다. 그러면은 요놈이 x축보다 아래쪽에 해당하는 부분의 x값을 구해보자를 우리가 앞에서 구했다면 반대로 해를 줄 테니 2차 부등식을 완성하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만약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그래프가 있고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얘가 x축보다 아래쪽에 해당하는 x값의 범위가 이거일 때 2차 부등식은 x-알파 곱하기 x-베타에다 최고차항은 a가 되겠죠. 요게 0보다 작은 부분의 해가 되겠죠. 알파와 베타 사이가 나왔다는 얘기는. 됐죠? 단 a 값은 양수가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 해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y값 축보다 위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얘가 됩니다. 맞죠? 위쪽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2차 부등식은 0보다 크다가 나오겠죠. 됐죠? 이해됐죠? 요런 식입니다. 요런 식. 그래서 2차 부등식을 해가 주어졌을 때 2차 부등식을 우린 역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됐죠? 그러면 해당하는 문제를 한번 봅시다.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면 자, 2차 부등식의 해가 3분의 1과 2분의 1 사이래요. 그러면 이 2차 부등식이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두 개 그려놓고 축하고 만나는 교점이 두 개가 나옵니다. 맞죠? 3분의 1과 2분의 1이 되겠죠? 근데 0보다 큰 축보다 위쪽에 해당하는 범위가 사이가 나와야 돼요. 3분의 1과 2분의 1 사이. 그러려면 이것은 안 되겠죠. 이 그림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게 됩니다. 요게 요 그림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가 3분의 1, 여기가 2분의 1. 명심해야 될 게 위로 볼록이라는 사실, 위로 볼록. 위로 볼록입니다. 위로 볼록. 됐죠? 그러면 저 A, B, C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개념을 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을 3분의 1과 2분의 1이라고 3분의 1과 2분의 1이라고 나온 거죠.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근의 합은 6분의 5가 되고 두근의 곱은 6분의 1이 되므로 요것을 A에 관련된 B를 A에 관련된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C를 A에 관련된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구하고자 하는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기다가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면 뭐 이렇게 먼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양변에다가 6을 곱하고 A를 나눠야 되겠죠. 됐죠? 근데 A가 음수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부등호 방향을 바꿔줘야 됩니다. 부등호 방향을 바꿔줘야 돼요. 부등호 방향을. 이해됐죠? 부등호 방향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2차 부등식의 해는 여기가 2하고 3이니 축보다 아래쪽에 해당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니 따라서 답은 2보단 크고 x가 3보다 작습니다. 이해됐죠?